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양자 생태계 확장에 부단히 노력 중인 아이온큐라는 제목으로 최근 아이온큐 소식이 좀 뜸했습니다. 근데 아이온큐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또 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일단 자파타 AI라는 양자 알고리즘과 이제 양자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와의 협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좀 업데이트를 드리고요. 이 영상의 말미 부분에 보시면 또 저의 흥미로운 생각과 분석들이 들어가 있으니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파타 AI와 아이온큐가 어떤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르파,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라고 하죠. 이제 미래 최첨단 기술들을 가져와서 무기화시키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을 하는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그런 정보기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미래 양자 컴퓨터들이 풀 수도 있는 실용성 높은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이런 실용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양자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자 벤치마킹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양자 컴퓨터를 위한 양자 알고리즘을 오래 개발해온 자파타 AI를 주축으로 여러 협력사들이 18개월 기간 동안 1단계를 완료했고 지금은 2단계를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 안에도 파트가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높은 가치를 가진 사용 사례를 식별해서 이 사례들을 위한 성능 벤치마크를 구축한다. 그래서 스페인의 상업은행인 BBVA 또는 BP, 영국 석유회사, 미츠부시 화학, 토론토 대학 등 이런 유수의 기업들, 학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재는 30개 양자 컴퓨팅 시나리오를 미 국방부에 전달한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트 2에 이제 아이온큐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를 위한 하드웨어별 자원 추정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개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양자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쓸만한 또 실용성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큐비트가 필요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도구인 벤치큐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알토 대학, 아이온큐, 시드니 기술대학, 텍사스 대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첫 번째 버전은 개발이 완료돼서 성과가 나왔고요. 다음 단계는 벤치큐가 공공시설 규모의 좀 큰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분야에서 이 실험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같이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잠시 광고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 보시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놓치고 있는 77만원 챙길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났는데 그대로 두면 최대 77만원까지 손해란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전부 다 하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아정당은 매월 10,000명 이상의 신규 가입하고 누적 후기만 1.5만 개 이상의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입니다.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8만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하셔도 매달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 꼭 구독해보시고 당첨도 노려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화학 분야는 양자 컴퓨터가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인데 양자 컴퓨터는 원자와 분자의 행동을 지배하는 양자 물리학과 동일한 원리의 기초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양자 물리학의 불확실성을 고전 컴퓨터보다 정확하게 잘 풀 수 있을 것이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새로운 배터리 재료, 새로운 의약품, 신규 산업 촉매 등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저상태 에너지 추정, 이제 에너지가 제일 낮은 안정된 상태가 어디인가 요거를 추정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할 수 있게 되면은 해당 분자나 화학 반응에 대한 여러 다른 속성을 추정할 수 있다, 즉 반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벤치큐에서는 이거를 했다는 겁니다. 필요한 계산 자원은 분자의 크기나 복잡성에 따라 다른데 큰 분자일수록 더 많은 계산 자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치 있는 분자 목록을 식별했는데 특별히 촉매로 사용될 수 있는 분자들 중에서 고전 컴퓨터로 계산하기 어려운 큰 분자들도 포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치큐를 사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온 트랩과 초전도체를 가지고 가로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크고 복잡한 분자이고 이 Y축은 올라갈수록 더 많은 물리적 큐비트가 필요하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온 트랩과 초전도체인데 X축은 더 어려운
복잡한 분자 올라갈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도 알다시피 이온 트랩은 품질이 높은 큐비트를 쓰니까 물리적 큐비트는 아무 조정 과정도 거치지 않은 큐비트입니다. 그래서 이온 트랩은 더 적은 큐비트가 필요할 거고 초전도체는 더 많은 큐비트가 필요할 거고요. 연산 속도는 초전도체가 빠르니까 더 빨리, 그리고 이온 트랩은 늦게 합니다. 이 두 도표에 있어서 이 점선은 고정 컴퓨터의 한계를 나타냅니다. 이 정도 수준이 돼야 이제 진짜 고정 컴퓨터 한계를 뛰어넘는 건데, 이온 트랩 같은 경우는 한 100만 개에서 200만 개 정도의 물리적인 큐비트가 있어야 고정 컴퓨터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고요.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800만 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는 고전을 뛰어넘는 계산을 하는데 초전도체는 한 20시간 정도 걸리고 이온 트랩은 50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온 트랩은 오래 걸리지만 더 큐비트가 적게 필요하고 초전도체는 빨리 할 수 있지만 물리적 큐비트 수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뛰어난지는 아직 요 실험으로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양자 컴퓨터 수준으로는 이 고정 컴퓨터 수준을 뛰어넘기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근데 이 결과는 단순히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최적화나 뭐 게이트 충실도를 향상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거라서 참고용으로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시작된 단계에 불구하고 현재 계획은 더 많은 이런 실사용 사례에서 얼마나 큐비트가 필요한가, 얼마나 걸릴 것이냐를 할 계획이고, 벤치큐를 사용해서 이런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원을 계속적으로 추정할 것이다. 고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관해서, 그래서 이 더 자세한 자원 추정과 더 큰 문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양자 하드웨어 개발자들한테는 이제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양자 장치에 대한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데 사용하도록, 즉 양자 생태계가 커질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목 현상이나 공백이 있다면 어디 있는지, 또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양자 시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거를 개발해서 내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페이즈 1에서 했던 작업을 기반으로 2단계에서는 이제 커뮤니티도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르파는 아이온큐와 자파타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리게티가 시드니 기술대학, USC, 알토 대학과 함께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지원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기반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에선 대규모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규모 초전도 기반 양자 컴퓨터에서 필요한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2단계에서는 이걸 좀 더 정밀하게 조정 최적화할 것이다. 이 자파타랑 AI가 했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화학 쪽, 양자 시스템 역학 쪽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래서 25년 3월까지 할 거고, 이정표 도달 수준에 따라 최대 한 20억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다르파가 아이온큐만, 자파타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양자 컴퓨터 초기이므로 다양한 기업들에게 연구를 맡기고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 공군연구소 AFRL,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를 2대 팔았던 곳이기도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온큐, 리게티, IBM, 사이퀀텀과 협력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 한두 개만 보고 아이온큐 너무 잘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더 넓은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멤버십에서는 항상 강조드리는데, 너무 공시하나 뉴스 하나만 보고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나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숲이 더 중요하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경쟁사들의 동향을 계속 다루면서 큰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저 의견은 뭐냐, 일단 다르파와 AFRL 같이 미국 최고의 최첨단 연구기관들은 다양한 양자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온큐에게만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미 정부 차원에서 양자에 관심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실용성 있고 가치 높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 100만 개 이상의 물리적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예상에는 이게 최소 2030년은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오류 수정이나 최적화가 잘 도입이 된다면 요구사항이 낮아지고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30년 정도를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자파타 AI와 아이온큐가 진행한 연구는 양자 생태계 확장, 그리고 진정한 양자 시대를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뷰를 말씀을 드리면, 고정 컴퓨터가 이제 애니악이라고 하죠. 이제 최초의 좀 쓸만한 고정 컴퓨터를 얘기를 하는데, 진공관 기반으로 뭐 연구실 수준의 엄청나게 큰 장치였는데, 이게 스마트폰이 돼서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6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죠. 기반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애니악 같은 이런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양자 컴퓨터,
메인프레임 형태에서 일반인들에게 손쉽게 보급되기까지는 전 한 절반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쓸만한 양자 컴퓨터가 나온 게 2020년 내외이기 때문에 한 2050년쯤 되면은 우리 손에도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전 컴퓨터의 소형화와 이런 비용이 떨어지면서 제대로 상용화가 시작된 시점이 1970년 정도 됩니다. 한 애니악에서 30년 정도 걸렸죠. 양자 컴퓨터는 절반인 15년이다. 그래서 203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보급이 시작되는 형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들에게 들어오기 전에 기업들이나 정부기관이 먼저 써보겠죠. 그래서 그 시점이 한 2030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고전 컴퓨터도 애니악 이후에 한 10년, 20년 뒤부터 개발이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2030년 정도면 이제 기업들이나 정부들이 본격적으로 쓰고 오류 수정이 들어가면서 이 양자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뛸 것 같다라고 보고 장기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컴퓨터 역사에 대해 공부하다 재밌는 점을 또 하나 찾았습니다. 무려 IBM의 회장이 1943년에 뭐라고 했냐? 컴퓨터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 5대 정도만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IBM의 회장이 무려 이런 말을 했다는 거고요. 1977년에 또 이 분야의 유명한 사람은 뭐라고 했냐? 개인적으로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해당 분야의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그러나 이 PC 보급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전 세계 갑부 수준으로 올라온 빌 게이츠는 뭐라고 했냐? 1990년도에 30년 뒤에는 사람들이 컴퓨터로 놀라운 일을 이뤄낼 것이다. 완전히 다른 시각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언론이나 대중들이 생각하는 게 여기고 저와 우리는 여기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도 이 기술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고전 컴퓨터처럼 양자 컴퓨터도 훨씬 더 빨리 상용화되고 보급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양자 생태계 확장에 아이언큐와 자파타가 협력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저의 예상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10만 구독자 달성해서 실버 버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